안녕하세요. 박미숙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최성우 교수님을 모시고 자기주도 학습 우리의 아이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저희 팔로워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달에 2번 서울교대 법문화교육연구소 회의가 있어서 교수님하고 회의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 말씀을 좀 많은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교수님도 오늘 처음이세요. 인스타 라방 처음이신데 한번 인스타 라방을 한번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오늘 첫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아닙니다.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최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한 PD님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짝짝짝짝.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첫 나방.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한 10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오늘 2시부터 2시 40분까지 4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다 여쭤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분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질문들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요. 혹시 중간에라도 궁금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자, 자기주도 학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수학에서 특히 중요할까요, 교수님? 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버스턴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멜컴 노울즈라고 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self-directed learning이라는 영어로 처음 이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1972년에 처음으로 이거 관련된 책을 쓰셨기 때문에 벌써 몇 년, 거의 50년 이상 넘은 60년 가까이 된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랑 연구소 같이 공동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김판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같이 2006년에 EBS에서 자기주도 학습 이제 특집 프로그램을 주도를 하시면서 소위 유행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학습에 어떤 좀 엔진을 달아준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야자 다 아시죠? 우리 한 PD님 야자 알아요? 네, 야자 했죠. 야자 했죠. 야자 했어요. 야자 그럼 보통 야간 자율학습 이거의 약자인데 어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 제자들이 이제 해준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어떤 중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로 야자를 했대요. 그리고 자율학습실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실이 있는 학교도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야자가 좀 사실은 한 PD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추억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코로나 전이 2020년이니까 한 5년 전부터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대신 다른 말을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 이런 걸로, 스공. 네, 그냥 스공 이렇게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주도 학습이 도대체 뭐냐? 다들 자습, 혼자 하는 공부, 혼공 이런 거랑 혼동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축구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예를 자주 들어드리는데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 감독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히딩크 감독. 야, 역시 세대가 드러납니다. 그 히딩크 감독님이 처음에는 별명이 5대 0으로 맨날 가서 유럽 팀들하고 하면 지고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데 그때 이분이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 기초 체력.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면 이제 유럽이나 이 뭐 강팀, 남미의 강팀들하고 경기를 해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뭐 그래 우리가 5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도 5대 0으로 졌지만 뭐 붙어보니 뭐 우리도 할만하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줬던 게 저는 가장 큰 그 4강의 힘이었다고 보고 요즘도 재방송하는 걸 저는 꼭 보는데 정말 요즘 죄송합니다만 국가대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줄기차게 떠요. 정말 그리고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런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스공 즉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은 아이들이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그 기초 체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좀 멋있게 표현하면 네. 심리학적으로 네. 자아 존중감 줄여서 존중감. 자존감. 네네네. 그러니까 스공 자기주도 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아 존중감 플러스 그 자아 존중감에는 자신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어떤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러한 도전 정신 같은 걸 키워주는 게 그 스공입니다. 그러면 수학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수학학원을 네, 운영하고 맞아요. 계시니까 아무래도 수학에서 왜 특히 중요할지. 그 수학에 사실은 그 공부를 왜 시키냐면 뭐 잘 모르는 이제 저도 초등학교사를 했습니다만 뭐 수학을 배워서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써먹게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수학이라는 학문의 핵심은 논리적인 사고와 그렇죠. 또는 체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추론 능력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주는 이게 다 수학의 핵심적인 어떤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공을 하는 애들이 그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와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수학에서 잘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 그래서 스공이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그쵸, 스공. 스공을 잘하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네, 아주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아까도 네. 잠깐 나왔던 네. 얘기인데 스공을 할 줄 아는 아이, 잘하는 아이는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자아 존중감이 뭐길래 성적하고 관련이 있느냐? 심리학자들이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자아 존중감의 그 뜻은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까지. 그러니까 좀 네. 멋있는 표현하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네. 좀 쉽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를 자기를 안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유, 이런 아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주 네. 짚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것 플러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아까 히딩크 얘기했지만 네. 그 축구에서 저 친구들 뭐 유럽 뭐 등치는 우리보다 큰데 뭐 해볼만 하네라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 자존감이에요. 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정말 재밌으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돼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무척 강압적이시거나 또는 반대로 부모님 자체도 이렇게 조금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태도를 저도 흔치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물림이. 대물림.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큰일이다. 내가 우리 애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부모님들이 부담을 갖거나 좀 심한 경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죄의식을 갖는 분도 있어요. 네. 내가 잘못 키워서 이런 거.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심리학적 포인트는 이 자존감이 끝없이 계속 높여야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메슬로우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존감이 딱 되면 그분은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소멸 욕구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욕구가 안 생기는 욕구예요. 이 자존감이.
잘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높여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뭐, 배고플 때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배가 빵 차면 더 먹고 싶어요? 아니요. 이것처럼 그렇죠. 자존감도 어느 정도만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자존감이 걔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그 수공을 할 줄 아는 아이, 수공에 잘하는 아이들의 차이고,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표현하면 자기 고집이 될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려고 하는 깐난쟁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딸도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잘 알아요. 숟가락질 배우기 때 먹여주면 얼마나 깨끗해. 어른도 편하고 쥐도 편한데 네. 굳이 네, 옆에다 갖다 맞아요. 놓으면서 네. 이런 게 저는 자기 주도성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죠. 코칭을 해줘야죠. 그게 바로 자기 주도성인데 예를 들면 이 자기 주도성의 대표적인 거는 성적이 시험 봤는데 잘 안 나왔어. 대부분 아이들이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죠. 어떤 아이들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맨날 나쁠까라면서 더 이상 나는 그쵸. 공부 뭐 하고 싶지 난 않아. 안 돼. 맞아요.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 아마 너무 잘하실 거야. 성적이 나쁘면 이제 뭐 열을 내고 화도 나겠지만 그냥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는 듯한 뭐 묘한 아이들이 있어. 맞아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네, 보고 맞아요. 신경질을 내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좋아. 뭐 지 혼자 중얼거려. 아씨 내가 이걸 틀리다니 뭐 이런 애들 맞아요. 있잖아. 있어요.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걸 우리는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지가 네. 성공 실패란 말 잘 안 쓰면 어쨌든 원하는 대로 뭔가 했을 때 그걸 이룬 다음에 또는 못 이뤘을 때 똑같은 거야 양쪽에. 이뤘다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 잘 안 하고 놀래 이런 아이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더 잘해 나가는데 문제는 뜻대로 안 됐을 때도 그걸 포기하고 난 못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게 뭐 이번 시험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왜 성적이 이렇게 나오냐고. 저도 이제 사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울고 뭐 화도 나지만 그래도 다음엔 더 잘하려고 뭔가 그쵸. 분발하는 마음이 네. 이걸 저는 자기주도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대부분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친구가 놀러 와갖고 게임하자고 그래.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같이 게임하는 게임할 것 같아요. 그냥 대다수는. 근데 안 그런 맞아요, 죄송합니다. 안 그런- 좀 미친놈이라고 좀 이런 애들 그런 있어. 아이들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애야? 근데 그런 애들은 있어요. 그 찾아온 친구나 톡이나 문자로 온 친구를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나 근데 사실은 요새 뭐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애가 있어요. 맞아요. 좀 자꾸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 이게 성격의 문제인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정도 목표를 못 세워놓으면 나중에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잖아.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린 나이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네. 바로 이거를 저희가 좀 심리학적으로는 만족 지연 능력이다. 만족 지연 능력. 아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마시멜로 실험 그러면 아마 그게 바로 그거예요. 되게 많이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실험이죠. 네. 그게 이제 뭐 나중에 그 연봉까지 비교해본 실험도 있는데 어릴 때 네, 맞아요. 대여섯 살 때부터 네. 해갖고 추적 연구를 해갖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 가장 큰 그게 바로 뭐냐? 그걸 저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불러요. 자기 조절.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될 것하고 또 조금 밀어놓으면 나중에 이걸 미룬 덕에 더 큰 행복감, 만족감 이런 걸 자기 만족, 그걸 이제 자기 지연, 만족 지연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해요. 이거는요, 6개월 된 갓난아기들도 6개월부터요? 예. 와. 그러니까 저는 6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어린 애들은 실험 대상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도 6개월짜리 데리고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EBS에서 할 때.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 좀 건방진 얘기지만 갓난아이도 수강을 저는 코칭할 수 있다고. 뒤집게 할 때 엄마들이 뒤집어 줍니까? 아니, 그죠. 스스로 해야 되죠, 스스로. 그럼 엄마들은 옆에서 뭐 해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응원과 격려가 바로 저는 코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걸을 때 애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면서 오마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울어요? 아니잖아. 네네, 그쵸. 아플 텐데도 낑낑이로 다시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게 저는 그게 아이들의 조절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부모들이 네. 이제 보행기도 사주고 저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끼고 막 같이 뛰어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게 코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을 어릴 때부터 키운 애들은 학교 가서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어릴 때 좀 뭐 애들이 연필 잡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얘한테 막 벽에다가 그렇죠. 기억 니웃 붙여놓고 ABCD 붙여놓고 맞아요. 뭐 마우스 이러라고 그러고 근데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아이가 뭔가 시도할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기 할 때도 이렇게 뒤집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박수 치고 이런 맞아요, 분들은 맞아요. 얘가 훨씬 빨리 뒤집는다고. 전 둘이나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들은 만족 지연 능력 그리고 그것을 조절 능력,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수긍을 잘하는 아이들은 우선 자존감. 이건 자존심하고는 그렇죠. 달라요. 자존심은 의도적인 남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거고 자존감은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껴야 돼. 두 번째는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주도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 지연 능력, 자기 조절 능력. 그치. 네. 이 만족 지연 능력이 결국 조절 능력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세 번째 질문은 진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나 그 유튜브 때문에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 스스로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사실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들만의 어른들이 더 문제야.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걔들이 본업이 공부고 학업이니 이런 아이들을 찾아 잘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현재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가 이 현재 상황 파악이 제일 먼저예요. 현재 상황 파악. 네. 예를 들면 네. 우리 애가 하루에 어느 정도 폰이나 유튜브나 혹은 게임에 시간을 할애하는지 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도 이제 뭐 외부에서 특강을 많이 다니면서 또 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그런 분들, 뭐 작년에는 용인에 있는 뭐 주로 이제 어머님들을 또 하고 이제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보면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 많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많이가 엄마한테는 30분이 많지만 애한테는 그쵸. 너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4시간 정도 해야 애는 많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의미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텐데 정확하게 우리 애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 폰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게임에 이렇게 좀 빠져있는 애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 걸로 봤어요. 물론 경중에 좀 심하고 좀 덜한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는 정말 이쪽에 진심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한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해커가 화이트 해커가 되거나 아니면 네. 진짜 유튜버 맛이든 뭐 여행 유튜버가 네. 되거나 아니면 그 e스포츠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네네. 그 e스포츠 우리나라 뭐 세계 선수. 탑이잖아요. 네. 글로 가든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재능이네요, 이거. 재능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들이 정확히 모르고 이쪽만 하면 아이고 이거 학교 공부 못하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겁을 내는데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현재 상황 파악.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이런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아이들. 네. 그러니까 뭐 다 유튜버 되고 싶고 요새 좀 없어졌지만 옛날엔 유튜버가 애들 초등학교 애들 초딩들이 초딩이라 그러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말을 바꾼 건데 혹시 초등학교가 보고 있으면 미안하다. 초등학교 애들의 꿈이 유튜버였는데 요새 좀 바뀌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그 성장하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원장님 네. 지금도
옛날에 네. 좋아했던 네. 남자 그룹 있잖아요. 유명한. 네네네. 무슨 아이들이라고 있죠. 네, 맞아요. 서태지 아이. 그 친구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요. 그거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난리 났었지만 맞아요. 그게 네. 성장기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씀.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그 유튜브 내용, 뭐 영어로 얘기하면 컨텐츠나 혹은 게임의 그 어떤 중독 정도로 거기에 집착하고 또, 뭐 핸드폰 갖고 거의 붙어 사는 이유가 아까 말한 첫 번째 아이들하고 달리 다른 이유가 있는 걸 모르실 거예요. 첫째, 예를 들면 학원을 뭐 하루에 3-4개씩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 강남 네, 어디 가거나 네, 뭐 네. 우리 3-4개 이상 10개까지 다니는 아이도 봤어요. 초등 애들 맞아요.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면 그 짬을 내서 애들이 그걸 스트레스를 자 한번 첫 번째 학원에서 두 번째 학원으로 갈 때 한 시간이 뭐 20-30분 있다 그러면은 얘들은 자 지금 한두 시간 첫 번째 학원은 힘들었어. 이것도 학교 끝나고 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그 짬 시간에 이 힘든 거를 잊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거기를 해야 이게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니 저 뭐 10분밖에 없는데 저걸 꼭 저 시간에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아빠들 같으면 뭐 차라리 뭐 음료수 한 잔 먹는다든지 아니 뭐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네, 뭐 네, 네. 하늘을 보고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원 공부 이런 거에 스트레스나 혹은 네. 친구 관계 그럴 수 있네요. 뭐 저도 네. 이제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학교에서 이 선생님하고 불편한 애들도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제 요즘은 좀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오고 가는 길에 이 좀 이상한 형들이나 언니들이 구석에 끌고 가서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핸드폰이나 이 유튜브 컨텐츠에 좋아서 게임이 좋아서라는 게 보다는 지금 내가한테 힘든 거를 잊고 싶어. 네. 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연예인들이 왜 저 필리핀이나 태국 가서 도박하고 옵니까? 그 연예인들의 생활 연예계에 안 계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일부 연예인들 그 탑에 있어야 되는 또 계속 네. 화면 안 나오면 우리가 그러잖아. 그 친구 요즘 뭐 하나 텔레비 안 나오고 이런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저는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하루에 3-4개 다니는 애들이 10시쯤에 초등학생이 집에 간대요. 그럼 이 친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10시까지 초등학생이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짬만 나면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집중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자꾸 부모님 탓을 돌린 것 같긴 하지만 아이를 바꿔주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될 게 부모님의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건데 저는 이제 가랑비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가랑비 전략. 네. 오늘도 마침 밖에 가랑비가 오고 있는데 아이들을 첫 번째로 잘 관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부분 이 폰, 뭐 유튜브, 게임 이걸로 힘드시면 그걸 갖고 애들을 건드려요. 야, 너 이거 계속하면 뭐 핸드폰비 안 내줘. 맞아요. 빼서 네, 또 뭐 게임 못하게 한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맞습니다. 컴퓨터 두들겨 부수고. 맞아요. 핸드폰 부수고 이런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오히려 악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두되 대신 관찰을 하면서 그 아이가 그래도 그걸 하면서 딴 생활 속에 조금씩이라도 잘하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먹방도 좋아요. 먹거리. 그다음에 아이가 친구들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엄마나 아빠가 그 친구하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놓고 세 가지만 얘기 안 하면 돼. 학원, 숙제, 그다음에 시험 요 세 가지만 얘기 안 하면 아이들하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 아이가 이거 말고 세 가지 말고 아까 말한 뭐 폰, 유튜브, 게임 말고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뭐 영화관에 데려가도 좋고 그렇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걸 조그만 거라도 시켜주면서 그거 좋아하는 거 시키면요 뭔가 잘하는 게 나와.
그거를 칭찬을 가랑비 전략으로 해주는데 가랑비가 네네. 제가 왜 가랑비란 말을 쓰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랑비에 뭐 이런 옷 속담 젖는다. 가랑비 옷 젖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1절만 하라고 그러는데 와 칭찬을 가랑비처럼. 네. 우리 아들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잘하냐 그러고 뻥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네. 요만한 거 예를 들면 어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얘가 집중해갖고 한 다음에 나오면서 와, 아빠 이번에 그 주인공이 정말 연기 잘한다. 너도 그랬냐? 이야 아빠도 봤을 때 참 그 배우 아빠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야 너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다. 포인트를 잡아서. 그치 아주 네. 구체적인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네. 찾아내야 돼. 네, 포인트를 네, 잡아야 돼. 네, 네. 근데 대부분 칭찬하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뭉뚱그려서. 그치. 네. 야, 임마, 네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아빠의 피가 있는데, 네가 임마 이런 걸, 이거는 오히려 네. 한두 번은 농담이 같고 재미있지만, 그 다음에 애들 싫어하고 짜증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칭찬거리를 해주는 게 바로 가랑비 전략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서히 이 폰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서서히 지가 좋아하는 딴 거로 공격하기 시작해.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그 가랑비 전략으로. 네. 가랑비에 어쩌듯이 자주 네.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거. 아까 말했지만 영화 보면서 그 배우 연기 잘하는 게 뭐 대단한 칭찬거리 하지만 그거는 본인도 아빠도 또는 엄마도 느낄 수 있는 거면 그건 아이한테 그게 자존감 높인데 치고.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칭찬해라. 자주. 자주. 가랑비 전략. 가랑비에 자주. 옷 젖듯이. 네네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랑 더 얘기하고 싶어요. 희한해. 네. 네. 저도 우리 두 아이들하고 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주 사소하지만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관심 있는 거를 가랑비 전략으로 만들어주면 네네네. 이게 부모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애하고 싸울 일 없어. 그렇죠. 특히 사춘기 때 이게 저는 오히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재밌던데 대부분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사춘기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네, 그것까지.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요. PD님 몇 분 남았을까요? 지금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건너뛰어서 네.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해볼게요. 네.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어머님들이 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시기별로 자기주도 학습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요걸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좀 질문을 바꿔봤어요. 네. 즉 우리 애가 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나 힘이 부족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걸 바꿨냐 하면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또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시기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문을 이렇게 한 이유가 네. 수공의 힘은 아까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딩크의 4강 2002 월드컵 4강의 파워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초 체력과 자신감이었거든 선수들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걸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스공이 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스공이 안 될까요? 그냥 계속 걔는 아까 자존감하고 똑같은 게 걔는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뭐 성적이 뭐 사실 요새는 성적도 이제 뭐 수미한가 이런 거 안 하지만 네. 중학교 가서는 조금 더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막 전교에서 뭐 탑 10 하나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맞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아마 네. 많은 아이들이 떠오를 건데 저는 두 번째 케이스를 만들어진 실력, 만들어진 성적, 누군가에 의해서 누굴까 누군지 답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주변에서 도와줘서 그 도와주는 게 초창기에는 필요하지만 이게 성장해 갈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교 와서도 엄마가 수강 신청해주는 죄송합니다. 이 쪼다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애가 쪼다가 아니야. 정말이에요. 그리고 조교한테 전화해서 과목을 엄마가 물어봐. 이런 과목은 어떻고 교수님은 어떻고. 많지는 않지만 이거 실제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초, 중, 고의
현재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 스공 얘기하면 교수님 우리 애는 지금 고1인데요. 뭐 고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지금 이걸 저한테 이제 와서 프로그램을 듣는 분이니까 지금 어떡하죠? 얘는 늦었죠? 전 포기했어요. 제가 이제 좀 친하니까 막 혼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그랬지 막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네. 애도 스스로 뭔가 바뀌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지. 또. 근데 부모님들은 벌써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안해. 왜? 저기 목표 하나를 딱 하나만 두고 있어. 대학 입시로. 그러니까 그게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지는 거야. 네. 저는 고3 때 바뀐 애도 봤어요. 제 제자 중에. 이번에 이제 군대에 그 ROTC 하다가 엊그제 명절 때 카톡 했는데 그 친구도 고3 때 개과천선을 하는 거예요. 고2 때까지 맨날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한 대씩 이렇게 추석부로 툭툭 머리 치던 애야. 그게 왜냐? 개과천선이라고 지는 표현하는데 그 친구가 제 조교로 쫓아다니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군대 가기 전에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이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저랑 똑같아요. 제가 고3 때 개과천선 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기는 지금 초, 중, 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작은 똑같아요, 방법은. 시작은 똑같다. 네. 뭐냐, 아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재밌어하거나 잘하는 뭐 이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 네. 그게 요리가 됐든 아까 뭐 우리 원장님이 자랑했는데 고3 아드님이 명절 음식을 그게 남들을 보면 야 지금 고3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보통 이런데 원장님은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요. 네. 그래서 도파민이 이 짤방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그 도파민이 나오면서 애가 행복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타임이 오면 거기 앉았을 때 집중이 훨씬 더 잘해. 네.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파워야.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멍 때리기 같은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뇌도 쉬어야지. 네, 그렇죠. 근데 쉬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서랍 정리를 한대요. 제가 뇌과학도 관심이 많은데 뇌 전문가들의 네, 말씀은 네. 우리가 멍 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비 오는 것 밖에 쳐다보면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혼자 공부할 때 그러면 우리 뇌가 서랍 정리를 하듯이 이 그동안 들어왔던 컨텐츠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래요. 멍 때리기가 서랍 정리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유를 가지시면 고3 때의 아이들이 뭐 원하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면 국영수사가가 아니라 걔가 관심 있는 뭐 요리도 좋고 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산책 같은 것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 제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제 그 아이들 키워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우리 아들은요 가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중간에 이렇게 휴일이나 이럴 때면 없어져. 한 서너 시간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그 이제 소위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네. 이마트나 이 대형 마트에 가서 거길 쭉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스마트폰에 적어갖고 다다닥 사고 오거든요. 근데 네. 얘는 거가 뭐가 좋냐 그러면 아빠 거 가면 이게 큰 마트니까 쫙 진열돼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지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빠 재밌어요 그런 거 보는 게. 얘가 굉장히 꼼꼼하고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A형인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네. 가부장적인 아빠 네. 같은 야이 사내 놈이 거 가서 뭐 음식 같은 거 뭐 하고 뭐 그게 뭐 집안 살림 할 거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한 터라 그래? 의외다. 근데 너 진짜 얼굴 표정이 아까 나갈 때보다 좋아졌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럼 부모님들 이해하시겠냐고 이게. 이해 많이 못 하시죠. 그게 이제 고3 애가 그래봐. 그렇죠. 더 속 터지죠. 속 터지죠.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야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키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 좀 아까도 우리 뭐 그 법문화교육연구소 회의 때 나왔지만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파워는 정말 불가사의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이 지가 좋아하던 걸 이렇게 해주고 엄마 아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랑비 전략으로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애가 조금씩 변하면서 나중에 어떤 이상한 짓을 하냐면 국영수사과로 그런 거를 옮겨가요. 전략이. 네. 그러니까 제 아들 같으면 서너 시간 가서 큰 마트에 가서 네. 전시된 걸 보듯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쪽으로 가서 도전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네. 그게 바로 스공 파워라고 저는 보는 파워.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한 경우에는 깐난하기도 저는 스공을 네, 시킬 네, 네. 있다 그러는 게 부모님들이 이런 거 하면 바로 국영수사과를 떠올리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게 국영수사과일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아이들한테 뭐 초중고 상관없이 스공을 잘하게 하고 싶으면 우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서 그거를 먼저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네. 깐난쟁이 때 걸을 때 박수 쳐주듯이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소문이 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습으로 전이가 돼요. 영어로 transfer to learning이라고 해요. 학습 전이 현상이에요. 학습 전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영수사가 어려운 거 애들한테 붙이지 말고 네. 좋아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를 엄마랑 같이 하면서 엄마는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구체적으로 가랑비 전략으로 칭찬해주다 보면 네. 이게 국영수사가로 옮겨가요. 그게 고3 때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서둘고 엄마가 불안하면 애는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 그렇죠. 엄마들이 맞습니다. 더 앞서서 부채질하는 불안은 없애버리시면 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초, 중, 고 상관없이 스공을 할 수 있는 주도성이 있는 아이로 계속 대학 가서도 나중에 뭐 회사 가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애들 손자, 손녀 키울 때도 그런 파워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PD님 지금 몇 분 남았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이 올라온 거 있을까요? 질문 따로 없을까요? 그럼 교수님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남은 질문 중에 이 부분은 꼭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거에 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공 파워를 키우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네. 공부를 알아서 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느냐 이게 제일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분당이나 용인 이런 데서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 부모님들 특히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맘 코치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 스공 잘하는 아이로 도와주고 싶으시면 선생님이 돼서는 안 돼요. 히딩크 코치 같은 코치가 되라고 하는데 히딩크 코치가 월드컵 때 본인이 게임에 직접 뛰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코칭만 해 도와주는 헬프라고 저는 하는데 헬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코치 또는 헬퍼로 이제 역할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도우는 게 제일 좋냐? 먼저 엄마 아빠가 스공 도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하고 국영수사가라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일상 속에서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회사 일도 좋고 어머니 같은 경우 일 안 하신 분은 가사 일도 좋고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제 아까 가랑비 전략같이 네. 일부러 중얼중얼 하면서도 좋은데 엄마가 집안일 할 때도 예를 들면 빨래를 갤 때도 저는 집에서 빨래 개는 게 제 담당인데 빨래 갤 때도 그냥 아이씨 아이고 전문 용어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제 혼자 하는 말이니까 네. 뭐 이렇게 빨래 갤 게 많아가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빨래를 갤려면 자 그래 오케이 이 종류별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저는 네. 제일 먼저 타월 따로 먼저 개어서 딴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이제 옷 러닝 같은 거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종류별로 해갖고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이거를 아이 앞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뭔가 좀 체계적이고 네. 좀 더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아빠도 출근하실 때나 돌아오실 때 오늘은 내가 이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서 한번 멋지게 내 능력 발휘를 해봐야지 라고 혼잣말처럼 하는데 애가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곳에서 프로젝트를 해보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공동 프로젝트로 과제를 내요.
처음에는 강의만 했더니 변화가 없어서 숙제를 냈더니 엄마들이 싫어하다가도 해본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이런 독백을 합니다. 교수님, 애를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를 깨우쳤다고 그래요. 제가 투썸 딱 업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가라, 숙제해라, 뭐 이거 챙겨라가 아니라 그거는 딱 1절만 한 번 안 하면 좀 서운하니 네. 한 번만 1절만 딱 하고 본인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 묘비명을 제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지금도. 삶이 곧 학습이다. 삶이 고 합시다. 그리고 혹시 묘비에 자리가 나오면 영어로도 좀 써줘라. Life is learning itself. 그래서 L-I-L-I. 제 카톡 푸사가 릴리예요. 그래서 애들이 Life is learning itself 몰라도 릴리는 알아요. 네. 하도 많이 내가 세뇌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또는 스스로 뭔가 재밌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보여주시면 그게 아이들한테 다 경험 학습이 돼요. 그게 국영사가로 옮겨갑니다. 저를 믿으세요. 원장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지금 그 질문 중에 그 스공 프로젝트 참여 방법을 안내해 달라고 하시네요. 참여 방법을 안내해달라. 네. 엄마나 아빠가 네. 참여하시는. 제가 이제 지금 지자체하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성남 분당구에서 청소년 센터다 하는데, 그러면요, 우리 원장님 이게 인스타 통해서 추후에 공지를 드릴까요? 연락처를 하고 네, 뭐 성함이나 이건 개인정보긴 하지만, 네. 실제 제가 이제 사는 동네가 강남구 세곡동이라고 있는 데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내곡 도서관이 있는데 전 저길 나가요. 재능 기부. 1학기 때도 아이들 대상 또는 부모님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제가 가끔 나가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나갈 예정이고 우리 또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법문화교육연구소 또 우리 멤버니까 같은 연구원이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참여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우리 연구소에서 하면 그때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저의 이제 목표는 제가 지금 숭실대 부설 CK 연구소 소장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개별적으로도 카톡을 통해서 요새 사이버로 제가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줌이나 이런 사이버 카톡도 사이버고 전화도 사이버고 다 사이버니까 좀 답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좀 작년에 용인에서 했던 엄마들 중에 그 중2, 중3,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던 엄마들 지금도 카톡을 하고 있어요. 상황 생길 때마다 이제 카톡하다 승질나면 답답하면 제가 전화를 해서 막 1시간 반씩 통화도 하고. 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랬을까도 그렇죠. 좀 생각도 들고 또 답답하지 않아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나 아빠가 먼저 마인드셋이 바뀌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정말 너무 많은 깨달음과 너무 많은 배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박수. 네네. 우리 피디님도 고생하셨어요. 네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쪽지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여쭤봐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팔로워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